네,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 구역과 유영진 교수입니다. 오늘 특강은 이 플러터로 시작하는 클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교시로 진행이 될 거고요. 1교시에는 이 클로스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플러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교시에는 이 플러터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로스 플랫폼 그리고 플러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바일 앱 개발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모바일 앱 개발은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보는 가장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을 본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가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삼성 제품의 안드로이드 폰 이런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iOS 애플 제품의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두 가지 기기는 각각의 개발을 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발 환경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개발 언어가 자바 그리고 코틀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바와 코틀린 요거는 구글에서 이제 개발을 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기본 언어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가 개발된 초창기에서는 이 자바가 기본 언어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오라클과 구글과의 소송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코틀린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 안드로이드 개발의 주력 언어로 또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바는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죠. 컴파일러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나 규칙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언어예요. 객체 지향 언어이고, 자, 그런 반면에 이 코틀린은 객체 지향 언어이면서 약간 모던한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나 불편한 점들을 좀 많이 개선한 형태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코틀린을 기반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을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제프레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 개발 환경 ID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실행한 결과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가상 머신들, 이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 도구들을 또 제공해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함께 AVD를 같이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OS 환경을 한번 보시면요. 맥 OS라는 특정 환경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반면에 iOS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맥 OS가 탑재되어 있는 운영체제가 되어 있는 맥북이나 아이맥과 같은 맥킨토시 컴퓨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개발 언어는 오브젝트-C 그리고 스위프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브젝트-C가 조금 더 개선되어 있는 버전이 이제 스위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코틀린처럼 이제 스위프트도 오브젝트-C가 가지고 있던 이 불편한 점들을 좀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언어로 스위프트를 또 주력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엑스코드라고 하는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테스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안드로이드와 iOS 이 두 가지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운영체제 그리고 각각의 개발 환경, 각각의 개발 언어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플랫폼의 차이가 있죠. 당연히 플랫폼의 차이가 있는 거고 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 플랫폼의 차이, 그리고 개발 언어의 차이,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iOS는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UX, 사용자 환경이 좀 더 틀리는 거죠. 안드로이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백버튼이 있어요.
백버튼 존재를 하고 있고 iOS의 경우는 폰 내부에 백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독특하게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각각의 디자인 가이드, UI와 UX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그냥 제재가 틀리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회사나 어느 조직에서 이 네이티브 앱,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면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분석, 기획, 그리고 플랫폼 선택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기획 단계는 어디서나 같아요. 하지만 안드로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UI, UX 디자인이 틀리죠. 당연히 안드로이드에 맞는 UI, UX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도 개발 환경.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를 해 주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자바나 코틀렛을 이용해서 개발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도 AVD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통해서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테스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안드로이드에 맞는 안드로이드 개발과 테스트가 필요하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독특한 디자인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iOS도 마찬가지죠. iOS만의 UI, UX 디자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iOS 개발. 자, iOS 개발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엑스코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엑스코드가 필요하고, 자,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을 각각 해야 된다면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iOS 개발자가 별도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플랫폼, 안드로이드, iOS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플랫폼들에 각각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된다면 각각의 개발팀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양한 플랫폼의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자, 플랫폼 동일한 UI, UX를 구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는 가능하지만 iOS에서는 불가한 것들이 있고 iOS에서 애플 제품에서 가능하지만 안드로이드 제품에서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일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 플랫폼별로 개발 테스트 배포 일정이 다르다. 개발하는 언어도 틀릴 거고요. 환경도 틀리고,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배포. 나중에 이제 뭐 스토어에 올리는 것 자체도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올라가는 심사 과정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테스트 배포하는 일정이 서로 다르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자의 불균형 문제가 있어요. 개발 및 배포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자, 이유는 회사의 조직 내부에 안드로이드는 3명이 있고요. iOS는 1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3명이 개발하는 앱과 1명이 개발하는 앱이 차이가 있겠죠. 안드로이드는 미리 개발이 끝나서 대기할 거고 iOS는 계속 개발이 일어날 거고 개발하는 동안 계속 안드로이드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개발하고 배포하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이 두 개가 동일한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떠한 조직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 균형 있게 유지가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것 또한 이제 그게 쉽지는 않죠.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찾느냐. 뭐 웹앱이라는 웹앱 기술을 좀 찾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 클래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클래스 플랫폼 기반의 개발을 방법으로 솔루션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플랫폼 개발은 여러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개발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하나의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안드로이드와 iOS를 동시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개발할 수 있는 언어들이 필요했어요. 그 언어 자체도 또 자바와 코틀린, 그리고 오브젝트 C와 스위프트,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를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더 다양하게 필요했었고 소스도 각자 관리를 해야 되고 개발도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클로스 플랫폼으로 한다면 하나의 코드 베이스, 하나의 언어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제공하는 게 클로스 플랫폼이다. 자, 앞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클로스 플랫폼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클로스 플랫폼의 개발의 장점은 하나의 언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언어다. 그리고 하나의 도구. 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도구, 그러니까 특정 도구 안에서 하나의 언어로 이제 우리는 다양한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장점은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개발 비용은 뭐예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iOS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안드로이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와 iOS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크로스 플랫폼을 하게 되면 한 명의 개발자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구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구 하나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자, 한 명 인원과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이런 큰 장점이 생기고요.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언어를 거치지 않더라도 하나의 언어로 다양한 기능들, 플랫폼별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 두 개 플랫폼 각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언어, 하나의 소스 코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정 이슈, 버그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할 때 유지보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유지보수를 할 때도 하나의 소스만 고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겠죠. 서로 다른 언어로 각자의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다면 각자 언어별로 수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클로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왜? 하나의 소스만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에서 왜 클로스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로 할까? 이렇게 한번 본다면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회사에는 개발자를 많이 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자, iOS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해본다면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맥 OS에서 들어갈 수 있는 데스크탑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개발자들이 필요로 할 거예요. 하지만 이 클래스 플랫폼으로 개발을 한다면 여러 플랫폼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소비자, 고객들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업할 수 있는 사업화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많은 채널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자, 효율성과 경제성. 단일 코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적일 겁니다.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각자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단일 코드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 시간이죠. 인건비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 그리고 개발자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면서 자, 경제성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빠른 출시 가능합니다. 자, 결과물을 빨리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운영체제별로, 플랫폼별로 빌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는 빠른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다 뭐예요? 하나의 소스 코드로 각각의 플랫폼별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 클로스 플랫폼 개발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클로스 플랫폼 개발 도구는 무엇일까요? 자, 개발 도구는 하나의 소스 코드, 우리 클로스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소스 코드 베이스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도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종류에는요,
기본적으로 많은 크로스 플랫폼 도구들이 있어요. 이 도구들이 있으나 최근에 좀 많이 모아져 왔고 그리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한번 추려봤습니다. 앞에 가장 먼저 플러터라는 게 있죠.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고요. 리액트 JS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죠.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화면을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해서 만들었던 언어인데 이거를 어디 네이티브처럼 만들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는 게 리액트 네이티브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자마린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크로스 플랫폼 도구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이오닉도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플랫폼별로 이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한번 어떤 관심사,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관심사, 얼마만큼의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최근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플러터죠. 여기 여기 플러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리액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린은 저 밑에 있네요. 일단 뭐 MS 쪽에서 제공해주는 C# 같은 경우 C# 기반에 있는 자마린은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현재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관심사의 앞으로의 비전을 좀 본다 그러면 뭐가 더 관심사를 가져가고 있다? 플러터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오닉도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관심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것도 리액트처럼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리액트 네이티브의 경우는 리액트 JS 기본적인 문법들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아이오닉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관심사를 봤을 때 플러터가 최근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국내에 있는 개발 도구 요것들 국내의 관심사는 어떨까라고 이제 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터 여기가 이제 플러터가 되고요. 여기가 리액트 네이티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검색에 대한 트렌드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터가 무조건 대세다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 크로스 플랫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이걸 개발하는 곳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 이 시점 여기 21년도 시점을 통해서 플러터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버전업이 되면서 많은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네이티브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플러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젯브레인이라는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개발한 회사고요. 그리고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 ID 요거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매년 서베이를 합니다. 서베이를 하고 어떤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느냐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재작년도 그리고 작년 올해 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 2000년도와 2001년도 비교한 자료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2021년도와 2022년 도를 이제 비교한 형태 이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자, 200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42% 플러터 이거가 돼 있고 38% 리액트 네이티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아이오닉도 보이고요. 자마린도 보이죠. 하지만 아주 큰 수치로 지금 플러터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가 위에 포지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터는요, 2020년에 비해서 1위로 올라왔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보다 더 1위로 올라왔다. 이 서베이가 모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터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2022년도 이걸 보니까 아까보다 수치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46%로 훨씬 더 올라갔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조금 더 수치가 다운돼 있다는 거,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여기 이 젯브레인에서 이 밑에 있는 URL 들어가 보시면은 멀티 플랫폼, 여러 가지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환경 중에 자, 안드로이드와 iOS 말고 또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라는 또 서베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서베이 질문에서 또 재미났던 거는 윈도우즈 프로그램, 그러니까 윈도우즈 환경에서 실행되는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을 이 플러터를 이용해서 많이 개발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서베이들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크로스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 도구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플러터가 많은 관심을 갖고 플러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크로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본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여기 분석, 기획, 플랫폼. 자, 다른 게 있다면 이제 플랫폼 선택을 하겠죠?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플랫폼은 크로스 플랫폼. 이 크로스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iOS나 안드로이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iOS, 데스크탑 각각의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면 자, 여기 클래스 플랫폼으로 내가 필요한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에 관련된 화면들, UI, UX들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프레임워크로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코드들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뭐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내부적인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은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디자인 관련된 것들은 이 프레임워크들이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거, iOS에 관련된 거, 그리고 윈도우즈 데스크탑 아니면 맥 OS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에 사용이 가능한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요소들만 조금 개별적으로 조금 더 반영이 좀 되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각각의 네이티브 언어가 아닌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배포가 진행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클로스 플랫폼 중에 플러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플러터는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UI 프레임워크다. 자, 보실 게 일단 오픈소스 공개되어 있어요. 소스가 오픈되어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가 오픈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프레임워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UI 프레임워크다. 자, 화면을 꾸며줄 수 있는 화면 단위를 꾸며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터는 이 위젯이라는 개념으로 화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을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 만들어 놓은 이걸 가지고 개발자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UI 프레임워크. 자, 17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2점대 버전이 나오고 그리고 올해 초에 3점대 버전이 나오면서 많은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이거죠. 단일 코드 베이스,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웹과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데스크탑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마찬가지로 앱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iOS, 여기는 앱, 모바일 앱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웹,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 자, 브라우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데스크탑 있어요. 이거 다 C, C++. 이걸로 우리가 데스크탑 언어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트 그리고 플러터 내부에서는 얘네
이런 다양한 플랫폼으로 빌드가 가능하다. 그런데 플러터에서 제공해주는 언어, 다트 언어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언어가 플러터 내부에 있는 컴파일 엔진들, 다트 언어의 엔진들이죠. 얘네들도 다 컴파일할 수 있고, 빌드 실행할 수 있는 언어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플러터에는요, 다양한 위젯이라는 게 있어요. 위젯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UI 요소입니다. UI 요소들을 우리가 위젯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런 거죠. 뼈대는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값도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고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뭐 방의 구조, 거실의 구조, 화장실의 구조 이렇게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기본적인 구조 요걸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이 위젯을 속성을 정의해 주면서 화면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위젯들을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더라면 좀 더 쉽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라이브러리, 많은 라이브러리들,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화면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반대로 여기 안드로이드, iOS, 웹, 데스크탑. 자, 이런 화면들을 다 위젯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바일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데스크탑에서 별도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제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플랫폼별로 다른 언어로, 다른 형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플러터 공식 사이트는요, flutter.dev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브라우저가 보이고, 모바일 화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패드 화면도 보이고, 여러 가지 화면 UI들이 보이죠. 그리고 빌드 앱 for any screen. 자, 플러터가 원하는 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스크린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걸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모바일 화면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별로 이것들을 배포하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플러터는 뭐 앞에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클래스 플랫폼이죠. 그래서 클래스 플랫폼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앱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클래스 플랫폼에 비해서 성능과 반응성을 높이고자 자체적인 엔진을 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부드러운 UX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이 핫 리로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드를 변경하게 되면요, 우리가 다시 이 코드를 컴파일 빌드하고 나서 기기에 옮겨서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죠. 그런데 이 핫 리로딩이라고 하는 핫 리로드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코드 변경하자마자 바로 앱을 시작하지 않고도 다시 빌드하고 컴파일하고 다시 모바일 기기로 옮기고 나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변경되어 있는 UI나 이런 것들을 바로 반영을 해서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 과정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위젯 기반 디자인이다. 이미 디자인 요소들, 뼈대들은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디폴트로 속성들도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 거다. 이미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이어베이스와 통합입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구글이 인수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구글 플랫폼과 아주 연동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고요. 플러터 역시 구글에서 만든 거고 구글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터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 파이어베이스는 이 백오피스 즉 백엔드 쪽에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무조건 이제 백엔드 쪽에 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능 라이브DB라는 것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바일 쪽에 이제 푸시 메시지 있잖아요. 푸시라고 하는 이 푸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FCN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 SNS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인증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구글 로그인 그리고 애플 로그인, 애플 아이디 로그인하는 거 있고 뭐 페이스북 로그인 기타 뭐 여러 가지 SNS 플랫폼 쪽에서 제공해주는 인증을 이용해서 로그인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코드들도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백엔드 기술들을 파이어베이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의 연동이 매우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리로딩을 한번 또 봤는데요. 여기 이제 화면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 화면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밑에도 좀 바뀌고 있죠? 여기. 그래서 어디가 바뀌냐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하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클릭이 탭으로 바로 바뀌죠. 코드만 변경을 하고요. 자, 여기는 VS 코드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 번개 모양 아이콘을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냥 저장만 해도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얼마나 큰 가치냐? 자, 이런 거죠. 한리로드는 이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이제 코드가 변경이 감지가 되면 변경 사항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온 거 컬렉트가 테티드로 바뀌고요. 그리고 플러스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있는 버튼 모양이 뭘로 하트로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상태값 있죠? 이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할 뭐 개발하면서 뭔가 변경이 일어나고 테스트할 때 이 과정이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세이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뭔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뭔가 개발하고 나서 테스트 결과적으로 잘 반영이 됐는지 체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 뭐 기획자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담당자와 얘기를 할 때 자,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바로 한번 고칠 테니까 한번 봅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면서 많은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소통 과정에서 결과물을 두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리로딩 요 가치는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큰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플러터 공식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어떤 이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BMW 그리고 구글 플레이, 누뱅크, 키지지 이런 키지지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활성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누뱅크 엄청나게 큰 은행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글페이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구글 클래스룸도 이것도 여기 플러터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이베이 그리고 토요타 이런 대기업들도 이 플러터를 이용해서 개발이 되어 있다. 서비스들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터 데모라고 하는 또 탭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데모 버전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플러터 폴리오라고 하는 이 데모는요.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이죠. 이거는 데스크탑. 여기는 패드네요. 자, 여기는 뭐예요? 웹이네. 자, 하나의 소스 코드로 이 4개의 플랫폼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폴리오는요,
플러트폴리오는 이 스크랩하는 기능들을 가진 그러니까 나만의 뭔가 수집하고 스크랩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인데 하나의 소스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바로 밑에 가시면은 바로 밑에 버튼이 있어요. GitHub이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데 소스 코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드들, 형식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한번 보시면은 자, 실제로 여기 배포가 되어 있어요. 스토어에 배포들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직접 여기 폴리오를 다운받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s All Widget이라고 하는 서비스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는 이 플러터로 개발되어 있는 그리고 스토어에 오픈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모바일 앱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바일 탭, 데스크탑 탭, 그리고 웹 이걸 통해서 제가 뭐 사용자들이 직접 이걸로 개발했어요 라고 해서 올리는 사이트예요. 이제 커뮤니티 성격이 좀 더 강한 서비스고요. 이 안쪽에서는 사용자들이 올려준 여러 가지 형식의 여러 가지 서비스 플러터 앱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검색의 조건에 오픈소스라고 해보시면은 말 그대로 오픈소스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소스 형식으로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것도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플러터는 UI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각각의 플랫폼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거는 화면이에요. 화면. 스크린 안에서 자, 각각의 플랫폼별 스크린 안에 나는 보여주는 게 이제 목적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 형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템플릿과 오픈소스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플러터로 개발이 되어서 서비스되는 애플리케이션들 목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서비스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자,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KM 플레이어라는 거 사용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 혹시 스마트폰에 이게 설치는 되어 계시지 않나요? 저는 뭐 안드로이드 폰도 사용했고 iOS, 아이폰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이 KM 플레이어를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뭐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KM 플레이어 이걸 봤을 때 이 KM 플레이어가 2020년도에 플러터로 개발을 해서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앱 스토어에 이제 배포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KM 플레이는 국내 업체죠. KM 플레이가 잘 되면서 판도라 TV도 인수하고 여러 가지 영상 관련된 서비스라는 회사예요. 이쪽에서도 이 플레이어를 뭘로 플러터를 이용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플러터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실제로 배포되는 과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